저는 정말자입니다. 올해 78살이죠.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시장에 갔다가 돌아와 온 가족 밥상을 차리는 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 서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아들 민호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끓이고 손수 담근 김치와 함께 따뜻한 된장찌개도 올렸죠. 식탁 위에 하나둘 음식을 놓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호야, 소영아, 밥 먹자. 제가 목소리를 높여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어요.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아들 민호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며느리 소영은 화장대 앞에서 거울을 보며 화장품을 바르고 있었죠. 어머니. 소영이 식탁으로 걸어와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저는 가슴이 덜컥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갈치가 참 싱싱해 보이더라. 민호가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놨으니까 많이 먹어. 소영은 젓가락을 집어들더니 찬을 하나둘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이라도 했을 텐데 그날은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죠.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식사가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소영아, 요즘 민호랑 사이가 어떠냐?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서로 애틋하게 지내는 모습 보기 좋더라. 그 순간 소영의 젓가락이 그릇에 딸깍 소리를 내며 놓였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 말했나 싶어 가슴이 조여왔어요. 소영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 부부 문제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 말이 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마치 얼음 덩어리를 던지는 것 같았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부 문제에 끼어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며느리와 아들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었는데. 소영아, 나는 그냥.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소영이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 일에 관심 갖지 마시고 그냥 어머니 일만 하세요. 소영의 말은 더욱 매서워졌어요. 저희는 저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저는 아들 민호를 바라봤죠. 혹시 민호가 뭔가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질만 하고 있었어요. 민호야. 저는 아들을 불렀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치만 보며 밥을 먹고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엄마, 괜찮아요 하며 상황을 무마시켜줬을 텐데 그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소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는 휙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습니다. 저와 민호만 식탁에 남았어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민호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고 뭔가 고민이 많아 보였죠. 민호야, 무슨 일 있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젓가락으로 밥을 비비기만 했죠. 엄마,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결국 민호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평소라면 잘 먹었습니다 하며 인사를 했을 텐데 그날은 그런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 혼자 식탁에 남겨졌어요.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따뜻하게 밥을 먹던 식탁이 갑자기 쓸쓸해 보였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은 반도 먹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자꾸 소영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부부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는 말, 그리고 민호의 침묵.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을까? 예전에는 모든 게 좋았는데. 소영이 처음 우리 집에 시집 왔을 때는 그렇게 예쁘고 착했는데 말이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소영은 저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민호 역시 말수가 더 줄어들었어요. 저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소영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흰색 봉투를 들고 있었죠. 뭔가 공식적인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민호도 곧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영은 민호를 불러 세우더니 그 봉투를 내밀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불안해서 두근거렸죠. 이게 뭐야? 민호가 봉투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열어봐. 소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차갑게 들렸어요. 민호가 봉투를 뜯고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몰래 가까이 다가갔죠. 이혼 서류?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맞아. 이혼 서류야. 소영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제가 다 가져갑니다. 사인만 하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부엌에서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소영아, 무슨 소리야? 민호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갑자기가 아니에요. 소영이 민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어요. 변호사도 만났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 버릴 줄 몰랐어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라 지쳤어요. 소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 이 생활 모든 게 다 지겨워요. 특히 어머니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가정을 망치고 있다는 건가요? 저는 그저 가족들이 잘 지내길 바랐을 뿐인데. 소영아, 그런 말 하지 마. 민호가 급히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어요. 재산 분할 조건도 다 적혀 있어요. 소영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집 민호 씨 명의의 건물, 예금 모든 걸 제가 가져갑니다. 제가 이 집에서 15년 동안 고생한 대가예요. 민호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니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어떻게 모든 걸 다 넘겨줄 수 있어? 못 넘겨주겠다면 법정에서 만나죠. 소영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오히려 더 복잡해질 뿐이죠.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앞으로 걸어나가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이게 무슨 일이니? 갑자기 이혼이라니. 어머니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소영이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 부부간의 문제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어떻게 상관없다고 하니?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15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야. 가족? 소영이 비웃었습니다. 저한테는 진짜 가족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는 그저 남의 집 며느리로만 살았을 뿐이죠. 그 말이 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소영을 친딸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소영에게는 저희가 남이었다는 거죠. 민호가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딴 걸 왜 가져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이미 끝났어요.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정해졌으니까 서명만 하세요. 시간 끌지 마시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한 집에서 잠자리를 같이 한 가족이었는데 아침이 되니 갑자기 이혼 얘기를 하고 있다니. 소영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저는 소영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제 손을 뿌리쳤어요. 오해 아니에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소영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하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소영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어요. 저와 민호만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더니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혼 서류를 들고 나타나다니. 저도 민호 옆에 앉으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민호야.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이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소영이 저 때문에 지쳤다고 말한 것도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보며 저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정말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말이죠. 소영이 이혼 서류를 들고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호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방에서만 지냈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소영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화려했죠. 마치 전쟁에 나가는 사람 같았어요. 민호 씨. 소영이 거실로 들어서며 민호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담겨 있었어요.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죠. 수염도 거칠게 나 있고 옷도 구겨진 채 입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소영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소영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민호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끝낼 필요가 있을까? 뭔가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보자. 문제요? 소영이 비웃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부엌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소영이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민호 씨. 응? 민호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민호도 제 편이에요. 소영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이야? 민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들으세요. 소영이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차가웠어요. 이제 민호도 제 편이에요. 그 집까지 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집까지 소영의 것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민호가 급히 물었어요. 목소리에 당황이 역력했습니다. 민호 씨가 어제 서명했잖아요. 소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민호 씨 서명이 있어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나는 그런 서명 안 했어. 어머, 그래요? 소영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민호 씨 서명이 있는데요. 저는 그 서류를 보려고 했지만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호가 몰래 서명을 했을 리 없거든요. 이건 가짜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걸 서명했어.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어요. 소영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법정에서는 이게 유효할 거예요. 제가 이미 변호사와 상의해 봤거든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소영이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소영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떠 있었어요.
이제 이 집에서 나가실 준비하세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이 집은 이제 제 거예요. 어머니가 더 이상 여기 계실 이유가 없죠. 소영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요. 소영아, 너무한다. 민호가 소영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어디로 내보내려고 그래? 그건 제가 알바 아니에요. 소영이 민호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쓰러질 것 같았어요. 가슴이 조이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민호, 그리고 15년을 며느리로 함께 살아온 소영.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호 씨. 소영이 다시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어머니 편 들지 마시고. 민호의 얼굴에는 절망이 어려 있었어요. 소영아, 정말 이렇게 하려고?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소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주일 안에 이사 나가세요. 그 이후로는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몸이 떨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나는 어디로 가란 말이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소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민호가 소영의 팔을 잡았어요. 소영아, 제발 그러지 마. 엄마를 이렇게 내쫓을 수는 없어. 내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시라는 거죠. 소영이 민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거니까요. 저는 이 모든 말들이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가족이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영이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어요. 그때 저는 마지막 힘을 내어 일어났습니다. 소영아. 저는 간절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니? 뭔가 오해가 있다면 풀어보자. 소영이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어머니도 민호 씨도 제 인생에서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저와 민호만 남겨진 거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더욱 무서웠어요.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민호도 제 옆에 와서 앉더니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민호가 위로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죠. 우리 가족은 정말로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 그리고 이 집이 이제 소영의 것이라는 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민호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아마 방에 들어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소영과 함께 쓰던 침실에 혼자 들어가는 게 괴로웠을 테니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는데 금세 깨어버렸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죠. 그때 문득 옷장 위쪽 선반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이 생전에 중요하다며 보관하던 서류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저는 의자를 가져와 선반 위를 뒤졌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여러 개의 봉투와 상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를 내려와 책상 위에 놓고 천천히 열어봤어요.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들, 통장 사본들,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법무사 사무소 봉투에 든 서류가 있었죠. 그 서류를 꺼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표지에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남편이 유언장을 써놨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유언장을 펼쳐봤습니다. 남편의 친필이었어요. 남편 특유의 반듯하고 정성스러운 글씨체였죠.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정말자와 아들 강민호에게라고 시작되는 글이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유언장에는 남편의 마지막 뜻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 집과 건물, 그리고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 방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갈수록 저는 더욱 놀랐어요. 재산은 끝까지 가족의 손에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특별히 굵은 글씨로 써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집과 모든 부동산은 손주인 강지훈에게 상속한다. 단, 강지훈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정말자가 관리하며 만약 아들 강민호에게 불의의 사고나 이혼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재산은 무조건 손주에게만 귀속되어야 한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주 지훈이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민호가 아니라 지훈이에게 말이죠. 그리고 이혼의 경우를 대비해서 재산 보호 조항까지 넣어놨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저는 전혀 몰랐어요. 남편은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언장을 보니 모든 걸 깊이 생각하고 준비해 놨더라고요. 유언장에는 법무사의 공증까지 받아져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남편이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작성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어요. 남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가 느껴졌죠. 정말자는 지훈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집에서 지훈이를 돌보아야 한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라는 문구도 있었어요. 지훈이는 올해 12살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죠. 소영이 이혼을 하게 되면 지훈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가장 불쌍할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유언장에 따르면 이 집은 지훈이의 것이었습니다. 소영이 가져갈 수 없는 거였어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유언장이 우리 가족을 구할 수 있을까요? 소영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이 유언장을 공개하면 소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거든요. 더 격하게 반발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저는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놨습니다. 일단 민호와 상의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남편의 유언장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다니 감동과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남편이 저에게 맡긴 마지막 부탁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훈이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켜야겠다고 말이죠.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소영은 그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민호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서 지내고 있었고 저는 남편의 유언장을 언제 공개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영이 변호사와 함께 집으로 왔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딱딱해서 무서워 보였어요. 민호 씨 나왔어요. 소영이 거실에서 민호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승리감이 섞여 있었어요.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구겨진 채였습니다. 이분이 제 변호사입니다. 소영이 변호사를 소개했어요.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러 왔어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고 여러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김영수입니다. 오늘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최종 확인을 하러 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법적 절차가 시작되는 건가 싶어서 무서웠어요. 민호 씨, 여기 서명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민호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민호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모든 재산을 다 넘겨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미 사전에 검토한 내용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소영이 팔짱을 끼고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빨리 서명하세요. 시간 끌어봤자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으로 가서 서랍에서 남편의 유언장을 꺼내왔어요. 잠깐만요. 저는 거실로 걸어나가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나오세요? 소영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저희 일이니까 들어가 계세요. 아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에는 나도 할 말이 있어. 변호사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어머님이신가요? 하지만 이 문제는 부부간의 일이라서. 부부간의 일이 아니에요. 저는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과 재산에 관한 문제니까 저도 관련이 있어요. 민호가 저를 신기한 표정으로 봤어요. 엄마 그게 뭐야? 저는 봉투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야.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소영의 얼굴색이 변했고 변호사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이요? 변호사가 앞으로 다가오며 물었어요. 맞아요. 저는 유언장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공증받은 유언장이에요. 소영이 급히 다가와서 유언장을 보려 했어요. 그게 뭔데요? 갑자기 유언장이라니. 읽어볼까요? 저는 유언장을 들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과 건물은 모두 손주에게 상속된다.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손주에게? 맞아. 지훈이에게 상속된다고 되어 있어.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가 관리하라고 되어 있고.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진짜예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넘겨줬어요. 변호사가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정식 유언장이 맞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법무사 공증도 받았고 법적 효력이 있어요. 소영이 소리쳤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럼 제가 뭘 가져간다는 거예요? 유언장에 따르면 부동산은 모두 손주 앞으로 상속됩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했어요.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죠. 민호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엄마 이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며칠 전에 우연히 발견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이런 걸 남겨놨는 줄 몰랐지. 소영이 유언장을 빼앗으려 했어요. 이건 가짜일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유언장이 나와요? 변호사가 소영을 막았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이건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예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요? 소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시 살펴보며 말했어요. 공증일자도 확인됐고 유언자의 서명도 정확해요. 이 일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가슴이 후련해졌어요. 남편이 정말 제대로 준비해 놨구나 싶었습니다.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던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민호가 유언장을 다시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계셨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영이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협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부동산이 빠지면 분할할 재산이 많이 줄어들죠. 소영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그럼 제가 가져갈 게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금이나 기타 동산은 여전히 분할 대상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부동산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소영이 충격받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이 지켜졌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소영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분명히 조작된 거예요. 부인 진정하세요. 변호사가 소영을 달랬습니다.
법정에서 다시 검토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소영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유언장이 우리 가족을 구했고 지훈이의 미래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소영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졌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을수록 자신의 계획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저는 소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소영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온 집안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유언장이라니 이상하지 않아요. 변호사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영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분명히 조작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부인 차분히 얘기해 봅시다. 변호사가 말했지만 소영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소영이 갑자기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조작한 거 맞죠? 이런 식으로 저를 속이려고. 소영아, 진정해. 저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소영의 눈에 광기가 어려 있어서 무서웠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소영이 히스테릭하게 웃었어요. 제 인생이 망가지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민호가 급히 소영을 막아섰습니다. 소영아, 너무 흥분하지 마. 차근차근 해결해보자. 해결이요? 소영이 민호를 밀치며 말했어요. 뭘 해결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잖아요. 소영이 유언장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찢어버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유언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걸 없애버리면 돼요. 소영이 저에게 달려들며 소리쳤어요. 이런 가짜 서류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소영아. 민호가 소영을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소영은 민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계속 유언장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놔요. 저 종이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변호사가 급히 개입했어요. 부인 유언장을 손상시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소영이 비웃었어요. 이미 제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뭐가 더 문제겠어요? 저는 유언장을 꼭 움켜쥐고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품이었거든요. 소영이 이걸 찢어버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영아, 제발 진정해. 저는 간절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시 대화해보자. 대화요? 소영의 눈에는 눈물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15년 동안 이 집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소영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이 집을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저는 소영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평소에는 차갑고 냉정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뭘 했어요? 소영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뒷바라지, 민호 뒷바라지, 지훈이 키우기. 제 꿈은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민호가 소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소영아, 그건 우리가 고마워하고 있어. 고마워한다고요? 소영이 민호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럼 이제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건 뭐예요? 아무도 너를 쫓아내려고 하지 않아. 저는 소영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가족이라고요? 소영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가족이면 이런 식으로 저를 배신해요. 배신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내 남편이 남긴 유언이야. 나도 방금 알았어. 거짓말이에요. 소영이 다시 소리쳤어요. 분명히 어머니가 계획한 거예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부인 유언장의 작성 일자를 확인해 보세요. 이미 몇 년 전에 작성된 거예요. 소영이 변호사를 쏘아봤습니다. 그것도 조작할 수 있잖아요. 법무사 공증을 조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영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15년을 허비한 건가요? 저는 소영이 안쓰러웠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영아.
저는 소영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다시 얘기해보자.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이요? 소영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 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되잖아. 하지만 소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 저는 답답해서 물었어요. 고집이 아니에요. 소영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요. 소영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소영아, 어디 가는 거야? 민호가 급히 물었어요. 법정에서 만나요. 소영이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이 유언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히 밝혀낼 거예요. 변호사가 따라 나서며 말했어요. 부인, 진정하시고 다시 상의해 봅시다. 하지만 소영은 벌써 현관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어요. 절대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소영이 사라졌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민호만 남았어요. 민호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저도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할 일을 했어. 유언장을 보며 저는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해둔 남편의 지혜로움이 고마웠어요. 소영이 나간 지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하고 반찬을 준비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민호야, 밥 먹자. 저는 민호를 불렀어요. 하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민호야. 저는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민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정말 바보였어. 저는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아니야, 엄마.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정말 바보였어. 소영의 말만 믿고 엄마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았어. 민호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동안 소영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봤어.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를 지켜주지도 못했어.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민호가 이렇게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호야, 너는 중간에서 어려웠을 거야. 저는 민호를 위로했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테니까. 그래도 나는 엄마 편이었어야 했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는 그걸 다 잊고 살았어. 민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호야,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엄마 정말 미안해.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 소영 말만 듣고 엄마를 무시했어. 민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평생 희생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 민호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저는 민호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그만해, 민호야. 일어나. 하지만 민호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민호가 이렇게까지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바보야. 저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언제 너를 원망했니?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도 나는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어. 민호가 계속 울었어요. 소영이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할 때 나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 저는 민호를 꼭 안았어요. 괜찮다, 민호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괜찮아. 엄마.
민호가 제 품에서 말했어요. 이제라도 바로잡을게요. 엄마를 제대로 지킬게요. 저는 민호의 등을 토닥였어요. 고마워 민호야. 민호가 제게서 떨어져 나와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소영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어요.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 저는 민호를 안심시켰어요. 우리한테는 아버지의 유언장이 있잖아. 그래도 소영이 포기할 것 같지 않아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영의 성격을 보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떳떳해. 저는 유언장을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니까. 민호가 유언장을 다시 보았어요. 아버지가 이런 걸 남겨주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 미리 준비해 주신 거야. 저는 남편이 그리웠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지. 민호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제대로 지킬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민호야. 그리고 지훈이도 잘 키울게요. 민호가 말했어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지훈이를 잘 보살필게요. 지훈이 얘기가 나오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직 어린 지훈이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습니다. 지훈이는 뭘 알아? 저는 민호에게 물었어요. 아직 자세한 건 모르는 것 같아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가엾은 아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훈이한테는 잘못이 없는데 제가 지훈이와 잘 얘기해 볼게요. 민호가 말했어요.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할게요. 저는 민호가 의젓해 보였어요. 이제야 진짜 가장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저는 민호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거니까 다행이야. 정말 늦었지만요. 민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소영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소영이 선택한 거야. 저는 말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는 남은 가족끼리 잘 지내는 게 중요하죠. 저는 민호의 말에 동감했어요. 비록 가족이 흩어지게 됐지만 남은 가족끼리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엄마. 민호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뭘 고맙다고 하니? 저는 민호의 볼을 살짝 꼬집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 민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민호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민호가 정신을 차렸으니까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뭉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록 소영과는 헤어지게 됐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중요한 건 남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영이 정말로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한 거였어요. 저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가 저를 위로했어요. 우리 편에서도 변호사를 구했어요. 저희는 새로운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경험이 많은 분이었고 유언장 관련 소송을 여러 번 담당했다고 했어요. 유언장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공증도 제대로 됐고 작성 당시 유언자의 의식도 명료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법정 출석 날이 왔습니다.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에 갔어요. 민호도 함께 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소영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소영은 새로운 변호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갈려 있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법정에서 양측 변호사들이 주장을 펼쳤어요. 소영 측에서는 유언장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법무사 사무소의 기록도 확인해 보시고요. 법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남편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의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유언자께서는 매우 명료한 의식 상태였습니다. 법무사가 말했어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고 특히 손자를 위한 배려가 컸어요. 소영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법정에서는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유언장의 서명이 남편의 친필이 확실하다는 결과였습니다. 더 이상 유언장의 진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소영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래도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부인 자리에 앉으세요.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영의 변호사가 소영을 진정시켰어요. 하지만 소영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 법정에서는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유언장이 정식으로 인정됐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판사가 선고했어요. 따라서 부동산은 손자 강지훈에게 상속되며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정말자 씨가 관리하도록 합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남편의 뜻이 제대로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소영과 마주쳤어요. 소영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만족하세요? 저는 소영이 안쓰러웠어요. 소영아, 우리가 다시 얘기해보자.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소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이제 정말 떠날 거예요. 지훈이는 어떻게 할 거야? 민호가 물었어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훈이는 아버지가 키우세요. 그 말을 남기고 소영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소영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지훈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훈이는 아직 어렸지만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지훈이가 물었어요. 저는 지훈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너를 잘 돌봐줄게. 며칠 후 소영이 짐을 가지러 왔어요. 많지 않은 개인 물품들만 챙겨갔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갈게. 소영이 지훈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눈물을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지훈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엄마는 새로운 곳에서 살 거야.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이는 아빠하고 할머니하고 잘 지내야 해. 지훈이가 소영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영아.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 소영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그리고 소영은 정말로 집을 떠났어요. 저희는 소영을 배웅했습니다. 소영이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우리 셋이서 잘 살아보자. 민호가 말했어요. 저는 지훈이를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어요. 민호와 지훈이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앞으로 너를 잘 키워줄게. 저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며 말했어요. 네, 할머니. 지훈이가 대답했어요. 민호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뭔 소리야.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인데.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었어요. 남편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어요. 민호는 더욱 성실해졌고 지훈이도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끔 소영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소영도 자신의 길을 찾아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할머니, 저 배고파요.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부엌으로 가며 말했어요. 민호도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잘 됐네. 저는 기뻤어요. 저녁 식탁에 다시 온 가족이 모였어요. 비록 한 명이 빠졌지만 남은 가족들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건배. 민호가 물컵을 들며 말했어요. 건배. 지훈이도 따라했어요. 저도 컵을 들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건배.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밥상을 차려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돈은 사라져도 진심은 남는 법이죠. 우리 가족의 진심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어른이 되면 할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어받을 거라고 믿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는 마음을 물려받을 거예요. 이것이 저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저녁 식탁에서 시작되어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이야기죠.